넌 이채영이야.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는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이 조금 창백했다. 선생님,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분했다. 강도윤은 의사로서 차트를 받아들고 아이를 진료했다. 청진기를 대고 복부를 눌러보며 증상을 확인했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여기 아파요라고 속삭였다. 도윤은 보호자를 향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담백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를 토닥이며 달래는 여인의 손짓, 가만히 미소 지어 보이는 표정,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는 습관까지 낯선데도 어쩐지 익숙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며칠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음식을 조심해 주세요. 도윤은 의례적인 말로 진료를 마쳤다. 여인은 짧게 인사하고 아이 손을 잡아 문을 나섰다. 도윤은 복도 끝으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 그 옆을 지키는 여인의 단정한 어깨선이 자꾸 눈에 밟혔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본 듯한데. 도윤은 차트를 덮고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묻어둔 기억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아이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진과 민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복도 의자에 앉은 민주는 여전히 배를 쓰다듬으며 힘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그 모습을 본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가슴을 두드렸다.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이 불쑥 떠올랐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다. 결국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수지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짧고 단호한 부정. 하지만 그 목소리와 눈빛은 오히려 도윤의 혼란을 더 키웠다. 잠시 뒤 민준이 땅꽃을 바라보다 옆을 지나던 여인과 부딪혔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황급히 아이를 붙잡아 살폈다. 아이고, 괜찮니? 어디 안 다쳤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다정히 미소 지었다. 너 참 귀엽구나. 꼭 우리 아들 어릴 적이랑 닮았네. 수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말은 짧았지만 표정 속 긴장이 감춰지지 않았다. 잠시 후 복도 모퉁이에서 강도윤이 어머니와 마주쳤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도윤아, 방금 어떤 아이랑 부딪혔는데 참 귀엽더라. 신기하게도 내 어릴 적 모습이랑 닮았어.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도윤의 걸음은 순간 멈췄다. 그녀는 도윤을 향해 너도 얼른 결혼해서 저런 손주를 나에게 안겨줬으면 좋겠다. 사실 도윤의 어머니는 아들이 홀로 지내는 것을 늘 걱정했다. 여러 번 맞선을 주선했지만 도윤은 매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복도 끝에서 본 아이와 여인의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차분한 말투, 익숙한 손짓, 그리고 그녀의 말투까지. 의사로서의 평정심을 지켜야 했지만 마음 한편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낯익지 어디서 본 듯한데. 도윤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아들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도윤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교정의 봄 햇살 아래
강도윤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다. 재벌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늘 친구들의 중심이었고 그 곁엔 수많은 여학생들이 맴돌았다. 그런데 그의 곁에 항상 있던 사람은 의외였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에 볼살이 통통해 웃을 때마다 귀엽게 패이는 보조개. 그녀의 이름은 채영이었다. 친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도윤아, 너는 왜 하필 채영이랑 사귀냐? 너한텐 더 어울리는 애들 많잖아. 도윤은 늘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채영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겉으론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행동은 언제나 따뜻했다. 채영이 과제에 쫓겨 밤새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말없이 커피와 초콜릿을 가져다 놓았다.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은 채영 앞에 우산을 내밀고 자기 어깨를 흠뻑 적시며 함께 걸어갔다. 봄날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 김밥을 나눠 먹던 기억도 있었다. 그때 채영은 소박한 미소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 사귀는지 이해 못한다더라. 도윤아, 넌 정말 괜찮아? 도윤은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쓸어내렸다. 난 내가 좋다. 이유는 필요 없어. 그 순간 채영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집안, 통통한 외모, 세련되지 못한 자신이 늘 콤플렉스였지만 그의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단단한 위로였다. 두 사람의 연애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했다.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서점에 들러 같은 책을 고르고 작은 카페 구석에서 노트북 하나로 리포트를 붙잡던 기억. 어느 겨울 채영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자 도윤은 서툴게 죽을 끓여 식탁에 놓고 갔다. 그 순간 채영은 다시 한번 알았다. 겉으론 무뚝뚝해 보여도 그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도윤 또한 알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채영이라는 것을. 운동장은 꽃다발과 사진기로 가득했다. 교복 위에 학사모를 쓴 도윤은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늘 그렇듯 채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을 들고 도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영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며칠 전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을 알아챘다. 도윤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혹시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다. 졸업식 날 용기를 내 전하려 했지만 그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과의 뒤풀이 자리가 이어졌다. 노래방, 학교 근처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도윤을 찔렀다. 야, 너 진짜 채영이 좋아서 사귀는 거냐? 내가 재벌집 아들이라면 더 예쁜 애들이 줄 섰을 텐데. 순간 분위기가 술렁였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체면 때문에 무심한 듯 내뱉었다. 좋다 싫다 따질 건 없지. 그냥 사귀는 거잖아.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뒤에서 듣던 채영의 심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말하려던 모든 용기와 고백은 가슴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밤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지푸른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채영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채영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뒤였다. 전화는 닿지 않았고 집도 비워져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하듯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윤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무엇이 그녀를 밀어냈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채영의 뱃속에는 이미 두 사람의 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현재로 돌아와 수지는 이제 단단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본명은 채영이었지만 세상에겐 임수진이라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텨낸 세월은 그녀의 눈빛을 강하게 만들었고 통통하고 귀여웠던 여대생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세련되고 당당한 싱글맘이 되어 있었다. 그날 수지는 상사의 부탁으로 연회장에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 하필이면 그곳은 도윤의 동창회가 열리는 자리였다. 연회장은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도윤에게는 그리 즐겁지 않았다. 형식적인 대화와 겉도는 인사만이 이어졌다. 마음 한편에는 자꾸만 복도에서 스친 그 여인, 임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잠시 자리를 비켜 로비로 내려온 도윤은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 상사 소영의 심부름으로 서류를 들고 온 수진이 퇴근하려는 모습이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한층 세련된 분위기가 풍겼다. 그 순간 도윤의 발걸음은 저절로 그녀에게 향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열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려던 참입니다. 같은 방향이라면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수지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러나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집스레 말을 이었다. 늦은 시간이잖아요. 혼자 가시기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거절의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수지는 결국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차 안.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조심스레 그녀를 흘깃 바라보았다. 말투 하나, 손끝의 움직임, 눈을 내리깔며 웃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다. 혹시 우리 정말 어디서 만난 적 없나요? 도윤의 물음에 수지는 손을 꼭 모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소영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윤의 시선이 낯선 여인에게 향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소영은 은근히 수진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다. 회의 자료를 일부러 전날 밤 늦게 지시하거나 작은 실수를 크게 꾸짖으며 눈치를 주었다. 겉으로는 상사의 태도였지만 속내에는 질투와 경계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며칠 후 도윤과 수지는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쳤다. 각자 연락을 받고 급히 유치원으로 달려온 것이다. 아이들이 작은 다툼을 벌여 학부모가 불려온 자리, 수진의 아들 민준과 도윤의 조카 도연이 마주 서 있었다. 선생님의 중재로 금세 화해가 이루어졌고 두 아이는 순식간에 함께 웃으며 놀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학부모가 차라리 같이 키즈카페에 가서 아이들 더 놀게 하면 어때요? 라며 제안했고 민준의 밝은 얼굴을 본 수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도 조카의 손을 잡고 함께 따라갔다. 키즈카페 안에서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 미끄럼틀을 타며 깔깔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진과 도윤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보채자 네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메뉴를 고르던 순간 수진이 무심코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땅콩은 꼭 빼주세요. 여기 두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말이 끝나자 수지는 스스로도 당황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린 것이었다. 도윤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 한 적 없는데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 그냥 아이도 그렇고 저도 조금 있어서요. 혹시 몰라서요.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깊게 자리 잡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부분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익숙한 말투와 작은 습관들까지 채영의 모습과 겹쳐졌다. 저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차로 수진과 민준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릴 때 민준이 키링을 두고 내렸고 도윤은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수진의 집을 찾았다. 이거 아드님이 두고 가셨더군요. 그 순간 민준이 안에서 소리쳤다. 엄마, 들어오시라 그래. 마지못해 도윤을 거실로 들인 수진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도윤의 시선은 이미 책장에 꽂힌 고교 졸업 앨범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수진이 재빨리 막아섰다. 얼굴은 침착한 듯 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우리 같은 동창이었나요? 도윤이 조용히 묻자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다. 신입생 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편지도 드렸는데 저는 임수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말은 분명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점점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채영. 며칠 뒤 도윤은 고교 동창회 자리에 나갔다. 연회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대화의 화제는 점차 과거로 향했다. 야, 너네 채영이 소식 알아? 한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듣기로는 채영이 죽었다던데? 아이 출산하다가가 그렇게 됐다고. 순간 도윤의 손이 굳어졌다. 귓가에 맴도는 이름 채영.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나면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내가 늦었지? 정장 차림에 세련된 여인이었고 그녀를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은 또 한 번 요동쳤다. 도윤은 순간 그녀가 임수진이 아닌 채영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여인은 익숙하다는 듯 도윤에게 다가왔다. 도윤아, 기억 안 나? 나 예전에 내게 편지 주던 임수진이야.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지며 친구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다. 임수진? 내가 아는 임수진이 아닌데대? 대화는 다시 채영 이야기로 이어졌다. 우리 방금 채영 얘기하고 있었어. 너 혹시 무슨 소식 들은 거 없어? 임수진은 잠시 기억을 더듬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본 적 있어. 작년인가? 여권 만들러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어.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처음엔 어디서 본 듯한 분위기라 고개만 갸웃했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더라고. 통통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세련된 엄마 같았어. 임수진은 잠시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여권 신청서에 이름이 쓰여 있었어. 이채영. 그거 보는 순간 확신했지.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거야. 아이 이름도 기억나. 민준. 맞아, 민준이었어. 순간 도윤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듯 도윤은 이제 확신했다. 임수진은 다름 아닌 이채영이었다. 동창회 자리가 끝나기도 전 도윤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여권에 이름이 이채영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 일하는 회사로 향했다.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진 사무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놀란 눈빛으로 도윤을 마주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 이채영이지? 다 알고 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수지는 순간 얼어붙더니 곧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임수진이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녀는 끝내 도윤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더 다가섰다. 아니야, 맞아. 내 손짓 하나, 익숙한 향기, 웃을 때의 버릇까지 다 기억해. 내가 말하지 않았던 알레르기까지 알고 있었잖아. 넌 임수진이 아니라 이채영이야.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맞아. 나 채영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 도윤은 울먹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유도 모른 채 하루하루 널 그리워하면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널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늦었어. 민준이도 있고 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두 사람의 눈물이 사무실 공기를 가득 메웠다.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얽힌 세월과 상처는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사무실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붙잡으며 울고 있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지금 병원이라고요? 할머니가 민준을 데리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가 난 것이었다. 수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도윤을 바라봤다. 민준이가 병원에 있어. 어서 가야 해.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 의료진이 다급히 말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놀란 수진이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도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가 이 병원에선 누구보다 강한 존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내 아들이니까. 수술은 긴박했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곧 회복될 거라는 의사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쏟았다. 조용히 병실 한쪽에 무릎 꿇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수십 번도 더 널 찾았어. 제발 이제는 도망가지 마. 그 순간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도윤 역시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흐르는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병실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후 도윤은 민준과 채영 곁에서 모든 것을 다해주었다. 아들의 웃음 하나에 하루가 빛났고 채영의 미소 하나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오랜 세월의 상처는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기대며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